멋진 사나이들의 동행, 육군의 어머니 1탄. 젊은 날의 또 다른 시작. 벌써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인생의 브레이크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수정의 인생티브를 운영하는 오수정입니다.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라고도 하죠. 저는 강사라기보다 그저 장병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 부대를 찾아가 아들들에게 강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는 누구나의 어머니인 것이죠. 저는 50대 중반이며 두 아들의 엄마이며 현재는 광주 지역에 살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능 기부를 통해 10여 년간 훈련병들의 인성교육과 군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강연, 그리고 장병들의 인성 함양과 재테크, 리더십 강연을 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과 노인복지 상담, 앞으로 유튜브 활동의 장르는 모든 내용이 실화입니다. 첫 번째 장르는 장병들의 인생 이야기이며 군에 가기 전에 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 영상과 군 장병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영상, 그리고 여군 입대를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여전사의 군대 이야기 등 다양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장르는 청소년의 인생 이야기이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상담하면서 누구에게나 고민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만의 인생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장르는 중장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대신 들려주고 삶의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르는 노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다루어 사소한 인생 이야기 속에서 때론 슬퍼하고 때론 기뻐하는 공감 속에서 치유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장병들을 대상으로 첫 강연을 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어느 날 강원도 모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광주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새벽 5시에 출발하여 1시간 30분 강연하고 한 병사와 면담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하니 다음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보람된 하루임엔 틀림이 없었지만 힘든 것 또한 사실이었죠. Y병과 면담을 하게 된 것은 그날도 강연하면서 장병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강연 시작부터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병사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10여 년 동안 병사들과 함께 강연을 하면서 즐기다 보니 이제는 병사들의 표정만 보아도 부대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유독 그 병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연 도중에 즉석에서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키즈풀이와 호응을 잘해주는 분대의 포상을 걸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저 병사에게 꼭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분대가 뽑히도록 선택권을 먼저 주고 유도를 하여서 병사가 앉아있는 부대가 1박 2일 휴가권을 획득하게 되었죠. 저는 부대장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김병장이라며 손을 들더군요. 저는 김병장에게 권한을 줄 테니 한 장의 휴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유도를 하였는데 분대장 역시 신병에게 줬으면 좋겠다며 내가 눈여겨본 병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앉아있는 인원들이 같은 분대원들이었는데 모두가 호응의 박수를 보내더군요. 군인에게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포상휴가증이 최고인 것이죠. 정작 휴가증을 받은 신병은 왜 내가 갑자기 휴가증을 받는 그런 행운을 얻었는지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그 분대장님과 부대원의 뭔가 모를 전회라고나 하나, 아니면 신병에 대한 배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강연이 끝나고 대대장님도 감사하다며 시간이 되시면 그 병사와 상담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장님으로부터 병사의 인적 사항과 부대 생활의 적응 정도를 간략히 듣고 병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Y 이병이었습니다. 부대 간부님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담실은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니 머리가 너무나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괜히 상담을 해준다고 하였나 후회되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비행 청소년 상담, 노인 미술 치료, 명상지도 등 많은 강연과 상담을 해봤지만 군이란 특수한 집단에서의 병사 상담은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래 아들들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으로 듣고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그 병사가 들어오더군요. Y병과 이런 만남으로 멋진 사나이들의 동행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힘들어하는 Y병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군 입대 전 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친해지는 게 너무나도 서툴렀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 한 명 없는 늘 혼자였던 나에게 존재감이라곤 1도 없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혼자 학교와 집을 그냥 다니며 그래도 혼자인 게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센 동급생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먹잇감이 되면서 괴롭힘과 멸시를 하루도 빠짐없이 당하였습니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싫어 무단 결석 일수가 늘어나고 학업 성적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게 싫어 학교 생활이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선생님에게도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아 친구와 잘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 결석한다고 핑계대며 부모님 몰래 병원 진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대학은 관심조차 없었으며 아니 실력이 부족하여 꿈도 꾸질 못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학교는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은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백무청이라고 적혀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애써 부정하며 편지를 확인하니 입영통지서. 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그날 이후 검색은 오로지 군 관련 내용이었으며 단체생활 병영 부조리, 가혹행위, 우울증에 의한 자살, 탈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순간 학창시절 동급생들에게 당했던 악몽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군대를 연기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대학 진학이라는 핑계로 부모님을 설득하여 1년 연기를 하였으나 1년 후 또다시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불안과 초조 이때 일자가 다가오면 올수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아버지께서 소파에 누워 혼자 말씀이신지 잠결에 꿈을 꾸시며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며 흐느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나는 그날 밤 다짐을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체면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나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 훈련소에서는 동기들과 지내면서 그냥 버틸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여 생활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것조차 나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지휘관님과 면담하는 자체가 힘들고 부대장님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생활관에서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뒤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Y병은 지금 당장 어디 탈출구가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Y병이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하는 동안
얼굴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부대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면담하는 동안 가끔씩 눈물을 보였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몇 번이나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이 용기 없다며 고개를 끄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가끔씩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2시간의 면담간에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인데 조금씩 얼굴색이 돌아오며 밝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보고 싶은 엄마를 대신하여 엄마의 입장에서 조용히 들어주니 마음이 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5시간 정도 걸리므로 저도 너무 늦기 전에 가고자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면서 혹시 생각나면 전화하라고 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명함을 건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마치고 지휘관에게 면담 결과를 알려주고 돌아오는데 즉석에서 휴가증을 허락해 주신 대대장님과 그때 분대장님과 부대원들이 아니었다면 Y병은 어찌 되었을까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오는데 2년 전 군생활을 힘들어하던 아들 생각을 하니 승용차 안에서 하염없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일과 또 다른 강연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Y병에 대해 잊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날 면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어왔습니다. 저 Y병입니다. 저는 Y병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날도 안 좋은 생각으로 하루 종일 우울하게 보내면서 별 기대 없이 강사님께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강사님, 저 힘들어요. 저도 다른 전우들처럼 행복해하며 살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그냥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알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Y병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Y병은 처음 저와 상담을 한 후 조금은 좋아졌으나 며칠이 지나자 다시 군생활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라 대면 상담을 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아서 당분간은 전화로 소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Y병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해야만 하였고 또 어떤 날에는 Y병이 울면 나도 같이 울어주었고 또 어떤 날에는 Y병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 나의 일처럼 같이 화를 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대한 큰아들 녀석이 상담하는 전화를 듣고 뭘 그렇게 고민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Y병의 상담 내용을 들려주었죠. 그러자 아들 녀석은 나랑 비슷하네? 창피하지만 자신의 얘기를 들려줘 보라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혼자 있는 게 좋았다는 아들의 군생활 이야기와 군생활을 어려워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을 들려주니 Y병은 관심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 녀석도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열애를 많이 하였고 내성적인 성격의 군생활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였죠. 아들의 군생활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상담을 하니 Y병의 심경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쓴 편지는 시간이 흘러 부대 관계자가 엄마의 편지를 국방일보에 기고하면 좋겠다고 하시어 기고를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훈련소에 입대하던 날 엄마가 차 안에서 들려주었던 이등병 편지 기억하지?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너는 엄마가 아들을 울린다고 밉다고 했지? 엄마는 알고 있었단다. 넌 그 순간에 그 어떤 말보다 그렇게 울고 싶었다는 것을. 아들아, 살다 보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단다. 그때는 실컷 울어보렴. 울다 보면 새로운 기운을 얻는 느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살다 보면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이 올 거야.
그럴 때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면서 내 안에 있는 큰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사랑하는 아들, 군복무 기간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빼앗긴 시간일까?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해. 군대라는 단체 생활을 통해 헌신과 봉사 정신을 기르고 너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또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 단련으로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이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군대에서의 시간은 자신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자신과 철저하게 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야. 어느 대기업 CEO가 이런 말을 했지.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당신의 미래는 더욱 빛난다고. 지금 당장 힘이 든다고 포기하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즐겨보라무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군 생활과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전 면회하던 날 군복을 입고 진짜 사나이가 된 아들의 모습은 엄마에게 큰 희망이 되었단다. 아들, 남자는 군대 가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도 남은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철 많이 들어서 엄마에게 돌아오렴. 사랑하는 엄마가. 나의 아들도 허약한 체질이라 체력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어하였고 아프다고 말을 하기보다 스스로 참으며 견디는 소심한 성격이라 아프다고 하면 깨병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아 힘들어하였다고 들려주었습니다. Y병도 자신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신호를 보냈었으나 그 순간일 뿐 돌아오는 것은 항상 깨병이라며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Y병의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Y병의 마음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Y병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Y병의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Y병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 항상 나 스스로에게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체면을 걸었습니다. Y병이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를 통해 여러 번 상담을 하였으나 걱정도 되기도 하여 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전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병소에서 출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이병소까지 달려오는 한 병사는 한눈에 봐도 Y병이었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 군복 입고 있는 Y병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Y병의 젊은 날의 또 다른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였으며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그는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향인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연으로 해서 멋진 사나이들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장병들에게 육군의 어머니라 불리며 지금까지 멋진 사나이들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부대 적응에 힘들어하는 인원이 있다면 주변 전우들을 의지해보세요. 또래 상병이나 병영상담사, 간부님들과 면담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그냥 해결될 수 있고 부대 차원에서 해결을 얻을 수 있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힘들어하는 아들이 전화 오면 누구나 다 참고 견디는데 참아보라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으니 공감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무조건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들은 이 한마디가 정말 든든한 군생활의 버팀목이 된답니다. 그리고는 부대 지휘관님께 연락하시어 면담을 해보세요. 99%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부대에서 해결을 해주는 데에도 별 소용이 없으면
국방 헬프콜 전화 1303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영 생활 고충 상담과 군 범죄,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접수받아 이곳에서 직접 해결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대에 통보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부대에 알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상급기관에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움 요청 방법, 부모님들의 대응 방법과 부대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자와 함께 방법을 연구해서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대 장병들이 궁금해하는 어느 병사의 입영 준비와 훈련소 생활 사연을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재능 기부를 통한 군부대 강연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장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항상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을 사랑하는 장병들의 서포터즈 육군의 어머니 오수정의 인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